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진장성이 거기서 시작한다. 태강지리지의 이 한 줄은 진장성의 동쪽 끝과 갈석산만 찾으면 낙랑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음을 뜻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낙랑군의 위치들 중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리즈 제6화에서 요령성 의무려산 일대가 이 조건을 만족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진장성의 동쪽 끝인 부신과 서기 313년 평양 일대에서 낙랑군이 교치된 대릉하 유역, 그리고 신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갈석산으로도 불렸다는 의무려산이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석산을 의무려산에 비정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력하게 갈석산으로 지목되던 하북성 진앙도시 창녀현의 갈석산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각종 역사 기록의 갈석산이 창녀현의 갈석산이라는 비정은 중국 학자 담기양이 논문 갈석고를 발표한 이후 중국 학계에서 공인받았을 정도로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기 207년 갈석산에 오른 조조가 관창해라는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동쪽 갈석에서 푸른 바다를 보내 물은 넉넉하고 산과 섬은 우뚝 솟아있도다. 큰 파도가 일어나네 등은 갈석산이 바닷가에 있는 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석산이 의무려산이라면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석산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발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념을 깨고 이런 발상을 처음 한 사람은 당나라의 사마정과 두우입니다. 사마정과 두우는 각각 사기세근과 통전의 저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기세근과 통전에서 두 개의 갈석산 기록을 살펴보고 이 기록들이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기록 이해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석산을 언급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기록은 상서 우공편에 나오는 도이피복, 협우갈석 이부하라는 구절입니다. 도이족은 가죽옷을 곡물로 바쳤는데 오른쪽으로 갈석산을 끼고 황하로 들어왔다. 도이는 고대 중국 동쪽에 살던 이민족을 뜻하고 피복은 가죽옷을 곡물로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협우갈석 이부하는 곡물을 바치러 갈 때 배를 탄 상태로 갈석산을 오른쪽에 끼고 황하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하북성 창녀현의 갈석산에 잘 들어맞는 묘사입니다. 발해만에서 항해할 때 창녀현 갈석산은 잘 보이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주석이 달리면서 이 창녀현 갈석산 외에 다른 갈석산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사기에 인용된 이 구절에 달린 주석들을 보겠습니다. 공안국이 말하기를 갈석은 바닷가에 있는 산이다. 5세기 베인의 사기 주석서인 지폐에 의하면 이미 전한시대 공안국이 갈석산이 바닷가에 있는 산임을 밝혀 갈석산의 창녀현 비정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서광이 말하기를 해는 하로도 쓴다. 실제로 현존하는 상서 우공편에도 하로 나옵니다. 문제는 다음에 이어지는 8세기 초 사마정의 사기세근인데 여기서 사마정은 갈석산이 두 개일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도이족은 가죽옷을 곡물로 바쳤는데 오른쪽으로 갈석산을 끼고 바다로 들어왔다. 한서 지리지에서는 갈석산은 부평 여성현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였고 태강지리지에서는 낙랑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으며 이곳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고 하였다. 또한 수경에서는 요서 임유현 남쪽 바다 중에 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갈석산은 두 군데가 있는 듯한데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구절의 갈석산은 마땅히 부평에 있는 갈석산은 아닐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사마정은 한서 지리지, 태강 지리지, 수경에 나온 갈석산 기록을 제시하고 갈석산이 두 개 있는 듯하다고 한 후 상서에 나온 갈석산이 한서 지리지에 나온 갈석산은 아닐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태강 지리지와 수경에 나온 갈석산은 한서 지리지에 나온 갈석산과 다른 제2의 갈석산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한서 지리지에 나온 갈석산이 창녀현 갈석산이고 수경에 나온 갈석산은 중국에서 면면이 회자되던 인근 바다 속에 잠겼다는 갈석산을 뜻하는데
태강지리지의 갈석산도 바다에 잠겼다는 말인지는 불분명하며 제2의 갈석산에 대한 사마정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지 못합니다. 제2 갈석산의 존재는 약 100년 후 두우의 통전에서 다시 제기되어 이후 각종 문헌에 인용되면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두우의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상서를 살펴보면 우갈석을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우갈석은 황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의 부평군 남쪽 20여 리에 있으니 그렇다면 고구려 안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 된다. 두우는 협우갈석이버하에서 우갈석을 고유명사로 보고 우갈석을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고 읽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읽기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를 갈석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보고 오른편에 갈석을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고 읽습니다. 예컨대 두우보다 이전 사람인 안사고는 갈석, 차산지우라고 해서 우갈석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송나라의 저명한 학자 소식도 서전에서 우고갈석, 즉 오른쪽으로 갈석을 돌아보다고 해서 우갈석을 고유명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우는 창녀연의 갈석산을 우갈석으로 착각하면서 필연적으로 좌갈석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갈석이 고려국에, 즉 고구려 영역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좌갈석이 태강지리지의 갈석산임은 그 아래에서 태강지리지 기사를 인용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갈석은 고구려 안에 임의의 산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평양 일대의 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강지리지에 의하면 갈석산은 낙랑군에 있었고 낙랑군은 고구려 수도 평양에 있었다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우는 하북성 진앙도시 창녀현과 평양 두 곳에 갈석산이 있다고 파악한 셈인데, 이러한 생각은 태평환후기 등 후대의 문헌에 인용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비록 착각에 의한 것이었지만 두우는 그때까지 당연시되었던 갈석산이 하나만 있다는 통념을 버리고 제2의 갈석산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갈석이란 이름을 가진 산이 중국 도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학계에서 갈석산이 하나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북성 창녀연의 갈석산을 비정하고 그 결과 평양에는 갈석산을 넣지 못하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두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갈석산이 2개 있었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학자 장벽파는 2002년 논문에서 갈석산이 평양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졌다는 중국 학계의 주장은 더욱 합리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문제가 없을까요? 제2의 갈석산이 있어야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기사가 더 잘 설명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이 평양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근에 진장성 유지도 없고 이름이 갈석산인 산도 없습니다. 제2의 갈석산은 차라리 의무려산이 아닐까요? 의무려산은 신당서 지리지에서 영주의 군치였던 조양의 동쪽에 있었다는 갈석산과 위치가 일치하며 당육전에도 영주 동쪽에 갈석산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낙랑군 수성현과 진장성이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진장성의 동쪽 끝이 확인된 부신과 인접하며 313년 낙랑군이 평양에서 교치된 대릉하 유역과도 겹칩니다. 제2 갈석산의 위치를 의무려산으로 볼 경우와 평양 일대에 있는 어느 산으로 볼 경우 전자의 장점이 부각됩니다. 다만 진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까지였다는 기록과 고고학적 동쪽 끝인 부신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태강지리지의 이 한 줄을 풀기 위해 오랜 시간 단 하나의 갈석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갈석산의 존재를 상정하면 이 기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갈석산은 평양에 있다기보다는 요령성 부신 일대에 있는 의무려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제2의 갈석산이 따로 존재하며 태강지리지 낙랑군 기사가 이 산과 연결된다면 이 기사는 더 이상 한사군요 서설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사군요 서설은 유일한 갈석산이 창녕군 갈석산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